안녕하세요. 아틀란타 코리안 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미국에서 또는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살고 계신 많은 분들의 중년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일까요? 미국에 살고 있는 교민들 중에 이제 중년이 되신 분들이 접하는 상황이 결국 저와 비슷한 미국 생활이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래전 제 아들의 진학 문제로 학교에서 상담을 했을 때 선생님께서 해준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이민 1세의 마음을 이민 1.5세가 쉽게 이해할 수 없고 이민 1.5세는 이민 2세의 마음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것은 한국어나 영어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지간히 마음을 열고 노력하지 않으면 다가갈 수 없는 것이 서로의 입장입니다. 저는 이민 1세대죠. 제가 스스로 가방 싸들고 미국에 이민을 왔으니까요. 제 아들은 엄마 손잡고 왔으니 1.5세, 제 남편 역시 부모님 따라 왔으니 1.5세. 그러고 보니 제 남편과 제 아들은 똑같은 1.5세라는 공통점이 있네요. 대부분의 이민 1세들은 영어가 편하지 않죠. 이민 1세대들은 스스로 미국에 온 사람들이니 어린이가 혼자 오는 경우는 없겠죠. 입양이 된 경우가 아니라면. 이민 1세대들은 어른이 돼서 미국에 왔으니 영어가 가장 먼저 오는 걸림돌이겠죠. 에이, 영어는 진짜 짜증나요. 이민 1세만 미국 생활이 힘든 건 아니고요. 1.5세들도 이민 1세의 부모님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많이 있더군요. 언젠가 제 아들 친구들끼리 모여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요. 아직 중고생밖에 되지 않은 애들이었는데 자기네 집 전기세가 잘못되어 컴플레인 할 때도 부모님 크레딧 카드 때문에 어딘가에 전화할 때도 영어가 안 되는 부모님을 대신해 아직 어린 본인들이 이것저것을 다 처리해야 한다고 불평 아닌 불평을 하는 것이었어요. 때로는 어른의 목소리로 부모님인 척하고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한창 웃은 적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이민 2세들은 배우자만큼은 한국에서 데리고 오겠다 하고 한국에서 배우자를 구해오고서 오래 못 가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민 1세와 이민 2세와의 넘을 수 없는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아닐까? 미국에서 중년을 맞이하는 저와 입장이 같은 분들이라면 또 이 영상을 보시고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저처럼 본인 스스로 미국에 오신 이민 1세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얼마나 들고 왔건 오자마자 터전을 잡느라 정신없이 일하셨을 거예요. 결혼을 해서 오셨다면 자녀 교육 문제로 오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경제적으로 자리 잡느라 힘들어, 애들 교육시키느라 힘들어, 아마도 거의 많은 분들이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은 거의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생활력도 강하실 거고요. 자부심도 강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유창하지 않은 영어 실력으로도 어떻게든 꾸역꾸역 일을 해결해 나가시는 걸 보면 눈치도 빠르시고 영어로 된 설명서? 그런 거 필요 없어. 대충 눈대중으로 하면 돼. 쟤 뭘 하냐? 통밥으로 알아들으니 이 말이야, 이 말.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 오케이. 오케이? Are you okay? I'm okay. Everybody okay. 영어는 잘 안 늘지만 통밥이 거의 도인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영어 단어 하나를 외우면 머릿속에 알던 단어 2개가 사라지더니 이제는 영어 단어 하나를 외우면 알고 있던 영어 5개, 한국말 5개가 동시에 사라집니다. 지금 저는 몇 안 되는 영어 단어와 몇 안 되는 한국말 단어를 가지고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있어요. 이제 애들도 미국에 잘 적응하고 있으니 다시 한국에 들어가 살아보면 어떨까 하고 고민도 해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미국 생활이 점점 불안하다고 느끼면서 한 번씩 그런 생각 안 해보신 분들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생각을 또 하고 또 해도 한국에 다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다고 결정을 내립니다. 한국이 너무나 빨리 돌아가고 있어서 잘못 발을 디뎠다간 발목을 삐끗하기 십상이죠. 내가 미국에서 잘 나가던 못 나가던 이미 여기 시간으로 여기 생활에 적응해버린 우리 생활이 한국의 생활 패턴으로 돌아가기란 어렵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있고 많이 그리운 고국이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으니까요. 저와 같이 이제 중년을 미국에서 맞이하는 분들께 이제는 완전히 미국에 뿌리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민 1.5세대나 이민 2세대와는 달리 우리는 한국 생활도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러니 여기서 좀 불편하다 느끼면 비교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여기가 좋고 저건 저기가 좋고. 누가 저에게 가르쳐준 말 중에 적을 무찌르려면 배를 불사르고 시작을 한다더군요. 돌아갈 배를 묶어놓고 적군과 싸우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꼭 맞는 말은 아니죠. 그냥 멋있으라고 하는 말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신이 있어야 내 자리를 잡는다는 아주 멋진 말입니다. 여기면 여기, 저기면 저기, 마음을 한 곳에 정확히 잡고 시작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왕에 보따리 싸서 지구 반대편 미국까지 왔으니 여기서 뿌리를 깊게 내리고 마음을 잡아야 무슨 일을 시작을 하던 마무리를 하던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생활하는 사람 중에 제일 치사한 사람이 이럴 땐 미국식이고 저럴 땐 한국식이고 자기 편리한 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쉽게 설명하면 내 시어머니한테는 미국식으로, 내 며느리한테는 한국식으로, 미국에 있으니 미국에 대해 더 공부하고 흡수되어야 앞으로 우리 1.5세들이나 2세들하고 교감을 가질 수 있겠죠. 미국 생활을 30년 넘게 하신 분들도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의 시장이 누구인지, 주지사가 누구인지, 하다못해 부통령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한국의 서울시장을 누구를 뽑아야 한다고 지론은 굉장히 강하신데요. 알고 보면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시장이 누가 되든 관심이 없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 생활하기에 가장 기초적인 매너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도 아주 많죠. 물론 저도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게 많습니다. 운전하다가 경찰한테 걸려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 아주 많고요. 그 이유는 우리 이민 1세들은 미국 학교에서 가르치는 기본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한국식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미국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죠. 하다못해 미국 사람들은 잘 웃잖아요. 아이 컨택, 눈을 마주치는 것이 매너잖아요. 그런 쉬운 것들도 적응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거 저런 거 귀찮고 꼴 보기 싫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을 해도 이미 늦은 거죠. 이미 크게 변화한 한국에 가면 말만 통한다 뿐이지 배워야 할 것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기왕에 이 멀리까지 와서 우리 애들도 잘 살아주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미국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고국을 잊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미국에서 뿌리 내린 유태인들도 고국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전쟁할 준비를 하고 떠난다는군요. 당장 우리가 살고 있는 골목, 앞집은 누가 살고 있는지, 옆집은 누가 살고 있는지, 커뮤니티 센터는 어디 있는지, 주변에 미국 교회는 어디 있는지, 만약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 같은 비상사태가 오면 어디로 피신을 해야 하는지, 미국 뉴스도 보고 미국 친구도 사귀고 정치에도 참여하고 당연히 선거에도 참여하고 봉사활동도 해야죠. 한국마트, 한국뉴스, 한국식당, 한국 친구들 다 좋아요. 저도 한국 커뮤니티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미국 속에 작은 한국 타운에 머물러 살게 되는 오히려 서울의 한 동네 또는 지방의 어느 읍내보다도 훨씬 규모가 작은 한인 사회에 들러붙어 있는 중년이 되기 십상이라는 거죠. 말은 바른 말이지 사실 그게 편하긴 편하죠. 안 되는 영어 가지고 미국 애들하고 부딪히려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죠. 그러나 우리 노년을 생각해서 제일 먼저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 미국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이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힘들어지니까요. 저는 한때 크루즈에서 일을 했습니다. 크루즈의 하우스 싱어였죠. 배 안에는 체육관, 극장, 병원, 미용실, 세탁소 다 있었죠. 작은 사회가 크루즈 안에 다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한정된 작은 사회가 내 생활의 범주가 되어버리는 거죠. 가끔 가족이 있는 서울로 돌아가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다시 그 배로 돌아가야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아주 무서운 거죠. 노년이 되기 전에 반드시 바다나 육지로 나가야 합니다. 중년인 지금 하나씩 진짜 미국 속으로 흡수되지 않으면 점점 배 안에 갇혀있게 될 거라는 거. 우리가 미국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미국 옷 사입고 미국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주문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해서 미국에 흡수됐다고 생각하기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미국 커뮤니티, 미국 문화 속에 발을 디디고 참여하고 어설픈 영어로라도 대화를 시도하고 지역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죠. 미국에서 50년을 살고 계셔도 지역 사회에 관심이 없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에 변화가 생겨도 남의 일이려니, 저건 미국 애들이 알아서 하거니 관심 바뀐 사람들 아주 많죠. 팬데믹 전에는 가을에 아틀란타 코리안 페스티벌을 하면 구경 온 한국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사람이 이렇게나 많이 살고 있는지 그때 알게 되거든요. 한국인 이외의 인종들도 아주 많이 옵니다. 한인타운에 가까운 둘루스 가을 페스티벌 같은 미국인 지역 페스티벌에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안 갑니다. 관심이 거의 없어요. 관심이 없으니 어디서 무슨 좋은 공연을 하는지, 어떤 좋은 문화가 있는지 알 턱이 없죠. 중년인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미국에서 돌아가는 일, 우리 지역에서 돌아가는 일을 알고 참여를 해야 이민 1.5세와 이민 2세들과의 거리를 점점 좁혀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영어요? 저는 영어 노래를 오래 해왔거든요. 그런다고 발음이 뭐 정확하겠습니까? 미국 사람이 한국 노래를 하면 발음이 다 정확할 수 있나요? 그냥 귀엽게 봐주는 거죠. 그래도 미국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영어 노래를 합니다. 어디 가서 영어로 대화를 하면 발음이 안 좋은 거 찝어내는 건 꼭 한국 사람들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어차피 저한테 완벽한 걸 기대하지 않거든요. 그냥 귀엽게 봐주고 알아들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이를 옆에서 챙겨줘야 하고 신경 써줘야 할 때에는 내가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어른이 되고 나니까 가만, 나 중년이 됐네? 하고 알아차리게 되더군요. 그러고 나니 나는 어디서 왔나? 내가 뭘 하고 있나? 나는 원래 어떤 사람인가?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아이가 나름 어른이 됐다고 독립을 했을 때 저도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심리적 불안감에 잠시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이를 이제는 믿어도 된다는 신뢰감이 생기고 내가 행복해야 남편도 행복하고 애들도 행복하고 우리 부모님도 행복하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오해하지는 마세요. 나만 행복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주변 가족들이 웃을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맨날 슬프고 우울하면 주변의 가족들도 다 같이 우울해진다는 말이에요.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과 이제 막 피어나는 젊은 세대들이 함께 살아가려면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우리 중년의 세대가 양쪽 삶을 이해해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미국 생활을 하면서 자칫 한국인의 습성만 고집한 채 땅덩어리만 미국에 있을 뿐이지 정신세계는 과거의 한국 속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요새는 스마트폰으로 번역도 빠르고 궁금한 거 있으면 금방 찾아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편리한가요? 당장 우리 지역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기본적인 것부터 알아보자고요. 처음엔 좀 정신이 없는데 습관이 되고 나면 이것저것 알아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이거 전화기 보통 1,000불씩 주고 구입하지 않나요? 사진 찍고 카톡하는 걸로만 사용하지 마시고요. 궁금한 거 바로바로 검색해 가시면서 남들보다 앞서지는 못해도 최소한 뒤처지지는 않는 중년이 되기를 해요. 한국 분들은 유난히 나이로 선을 긋잖아요. 한 살이라도 젊은 친구들과 친구처럼 마음을 열고 친하게 지내면 점점 정신이 젊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미국 친구든 한국 친구든 다 좋겠죠. 처음엔 몇 살이라도 어린 친구들과 터놓고 친구로 지내는 게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주 대화를 하고 유대관계를 가지다 보면 곧 익숙해지실 거예요. 호칭은 언니, 오빠, 동생, 미국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름을 그냥 부르겠죠. 그냥 친구라는 개념으로 평등하고 동등한 입장으로 받아주시면 내 마음도 젊어지고 힘이 생기고 내 행동이 젊은 패턴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남편이 부인보다 10살 많은 집 꽤 있죠. 남편이 부인 또래의 친구들과 친구로 지내면서 10년 아래의 패턴으로 보내는 사람은 본래 자기 나이 친구들보다 훨씬 젊음을 유지하는 게 눈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10살 아래 부인이 10년 위에 남편의 생활 리듬에 맞춰 나가다 보면 부인의 또래 친구들에 비해 외모나 정신세계가 먼저 노화를 겪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과 같이 걷다 보면 내 발걸음도 거기에 맞춰지는 것과 같은 효과겠지요.
미국 이민 생활이 오래되다 보면 고집이 세진다고 느껴집니다. 어느 정도는 그런 기질이 있어서 힘든 외국 생활에서 꿋꿋이 버티고 있겠지요. 장단점이 있는 그 고집과 집념 때문에 자칫 외로워질 수 있는 게 이민 생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어로만 통하는 친구 찾기 쉽지 않잖아요. 체육관에서 만난 친구, 자동차 고치러 갔다가 만난 친구, 주변에 찾으면 많을 거예요. 단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거리를 두고 가볍게 사귀셔야죠. 가벼운 대화로 이름 정도 외워주시는 걸로 시작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면 주변에 인종을 떠나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외롭지 않은 중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모놀로그 독백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누구를 가르치기 위함도 아니고요. 제 말이 다 맞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 생각을 공유하는 것 뿐입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발 이 지긋지긋한 팬데믹 빨리 끝내기를 바라겠고요. 마스크 없이 다닐 수 있는 세상이 오면 정말 날아갈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언제나 행복한 하루하루 되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공짜예요.